타임즈 헤드라인은 지지선을 찾고 있는 시장입니다. 헤매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해 주실지요? 네, 최혜원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지지선을 의미하는 건지 네, 간밤에 뉴욕장 해석 들어보면서 조금 의미 파악 더 해볼까요? 예, 뭐 다우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어제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 S&P 500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좀 보면은 뭐 백화점 주식인 메이시스가 20% 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주식들은 뭐 아마존만 빼고는 뭐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품 가격 20%를 인상하겠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뭐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가격을 20% 인상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에 해당을 하죠. 지금 가격 인상은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런 인상 효과는 6개월 정도 이내에 뭐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규장에서는 3.98% 상승했습니다. 장 중에 뭐 7.6%까지 상승을 했으나 좀 상승폭은 좀 반납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 앞두고 2%대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뭐 GM이나 포드 2~3%대의 하락을 역시 뭐 같은 자동차 업종에서 나타냈습니다. 어제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하는 바람에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4만 8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팬데믹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주보다 2만 9천 명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인 36만 5천 명보다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지금 유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발 쇼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경제 성장률 조정 많이 했더라고요. 성장률하고 예. 뭐 중국 경제 둔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뭐 위험 자산에 대한 뭐 그렇게 선호도가 없어서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선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여지는 있는데 60달러 초반이나 50달러 후반대에서는 지지선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치가 좀 봐주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측한 수치가 어느 정도 타당성과 근거가 있는지 너무 갑자기 확 낮췄기 때문에 3분기 경제 많이 꺾일 거라고 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수치입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미국의 GDP 성장률 많이 꺾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분기 성장률을 지금 9%에서 5.5% 지금 낮췄죠. 네. 지금 보면은 그런데 지금 뭐 델타 변이 확산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때문에 조금 낮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생각보다 확 낮췄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입을 해보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에 결국에는 뭐 델타 변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것도 결국에 3분기에 그런 거를 미리 좀 반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8월은 이제 다 갔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제가 봤을 때는 9월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안 잡히고 있는 확진자가 안 잡히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7, 8, 9가 결국에는 3분기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뭐 어떤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고 선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이제 보면은 11, 12 결국엔 4분기가 남았는데요. 4분기에까지 또 3분기 9월 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조금 보면은 약간 패닉셀이 조금 나온 거는 같은데 네.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이제 좀 찾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여기서 추가 하락은 3분기는 반영을 했는데 4분기까지 반영을 하면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지만은 저는 당분간은 좀 지지선 찾으면서 저는
박스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그러나 증시 말씀하시는 네, 국내 거세요? 증시도 그렇고 지금 네. 지지선 찾는 거는 지금 헤드라인은 저는 이제 미국 증시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근데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하단에 대한 지지선을 정확하게 의미를 하신 것 같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선에서의 지지선을 찾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 박스권 지금- 지지선을 얘기하세요? 네, 뭐 아, 제가 예. 봤을 때는 어제 저번엔 이틀 전인가 저는 뭐 당분간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지만은 박스권 더 이상의 하락은 아니고 이제 박스권 양상을 또 보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박스권에서의 하단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어제 어느 정도 좀 일부 지지선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그 아래로 좀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기서 더 하락을 할 수 있지만은 뭐 그렇게 네.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을까. 미국 시장도 당분간 또 박스권 양상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의 박스권과 또 우리 시장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어느새 많이 좀 벌어져 있는 국내와 미국 사이의 흐름도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 간밤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골드만 쇼크라고 시장에서는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는 델타 변이라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멘트가 골드만 쪽에서 나왔고 그런 부분이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고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11월이냐 뭐 빠르면 10월에 테이퍼링 들어갈 수도 있고 뭐 12월도 이렇게 각각의 좀 달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의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경제 쇼크가 3분기 예상이 된다고 하면 어떤 좀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1월서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할 것이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보고 있는 게 10월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저도 뭐 11월 정도서부터나 뭐 늦어도 12월서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 지금 뭐 지수 상위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어제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장도 안정을 찾았고 시장 뭐 항상 선행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너무 지금 그런 지표가 후행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지금 다 빠졌는데 뭐 두려운 것도 가질 필요는 없고 미국 시장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분간은 뭐 그냥 뭐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당분간 또 한번 박스권 상단 한번 올라가지도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다 열어두고 계시네요. 네. 박스권의 하단을 녹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박스권 상단 근처에서 계속해서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고용지표가 여기 힘이 될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실업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일자리 찾아서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추세는 이제 확실히 상방 쪽으로 확인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이제 고용 시장도 이제 뭐 회복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뭐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뚜렷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뭐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뭐 크게 뭐 더 이상 좋아지지 않더라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 뭐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악화는 없을 것이고 뭐 연준도 그냥 예정대로 테이퍼링 진행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달러 강세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는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간밤에 이걸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오늘 대입을 해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또 저희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솔루션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제가 저번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예. 앵커님께서 달러 인덱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상태는 뭐 그거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음에 보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뭐 어제 또 뉴스에도 뭐 지금 나오고 그러는데 뭐 1,200원 선을 뭐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지수를 한번 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 한번 차트 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지지선은 지금 뭐 여기 라인이죠. 거기서 89달러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이제 점진적인 상승을 흐름을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뭐 각자 나름대로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조금 뭐 지금 현재는 그래도 뭐 바로 그냥 급등하는 거로 저는 보기보다는
또 박스권 상단에서 조금 또 소폭 밀려 내려갔어요. 결국엔 또 박스권이 조금 상향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지금 1,200원 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걸 봐서는 지금 93.57인데 너무 과한 예상이라고 네. 보세요. 1,200원 물론 언젠가는 거는. 갈 수도 있지만은 네네. 지금 바로 슈팅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당분간은 한 1,180원, 아래로는 1,160원 아니면 1,155원 요 선에서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고 1,200원 이상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은 기대하기 당분간은 힘들까요? 저는 외국인 수급은 어제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파는 듯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점점 좀 매도 규모는 조금 축소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또 개별적으로는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팔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일부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패닉셀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규모는 서서히 줄겠지만,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달러 강세 진정이 되고 원화 약세도 좀 잦아들면 그때가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래 이제 반도체 사도되는 저점 매수 그 시기를 저희가 그걸로 잡아야 됩니까? 예, 아직까지는 조금 여진이 조금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잠깐 차트를 좀 보면은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어제 일부 또 지지선을 또 찾은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좀 더 내려가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었는데 어제 좀 일부 찾은 것 같기 때문에 네네. 당장 내일서부터 상승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선에서 또 한번 지지선 또 찾는 그런 싸움이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조금 이제는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데일리로 체크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 나온 것 같다 하시면 반도체 바로 사인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략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골드만 쇼크 삭세에서는 많이 내려잡았습니다. 3분기 경제 상당히 안 좋게 봤습니다만 그래도 맷집에 있는 지수상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전히 미국장의 심리는 견조하다, 유동성에 힘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왔습니다. 문제는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달러 강세가 고착화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매도 강도가 잦아진다라기보다는 매수 전환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박스권 안에 같이 좀 지지부진의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